2024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은 같이 갈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사퇴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종찬 광복회장이 MBC 방송에 나와서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런데 그 밀정은 자백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얘기는 이종찬 씨가 여러 번 했어요. 용산에 대통령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용산에 있는 밀정이 누굴까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참모들일까요? 대통령일까요?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밀정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을 일본의 밀정으로 보는 사람이 광복회장에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느냐,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용산에 밀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쓰지를 않아요. 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모는 걸 넘어서서 일제 내지는 일본의 밀정이라고 모는데 사실 여부도 따져와야 되고 그렇게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광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시장을 했던 김성환 고대 교수, 이철호 연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철호 교수는 그 후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서울대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공부를 해갖고 지금 연대 법대 교수로 있습니다. 이 이철호 교수가 아버지가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자기 아들의 친구가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의 친구를 일본 내지는 일제의 밀정이다.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용산에 밀정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이종찬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갑니까? 그러면 아들과 아들 친구의 우정도 의심을 해야죠. 그러면 이철호와 윤석열의 우정도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정은 자백을 안 해 그랬습니다. 이종찬 씨는 13일에 있었던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광복절 일제가 청산 안 됐다 그런 얘기하면서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뭐랄까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대통령 본인을 의심하냐라고 물으니까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이 모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앵커가 지난번 밀정이라는 강한 표현 쓰셨잖아요. 밀정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종찬 씨가 48년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밀정으로 뉴라이트로 생각해도 돼요. 그럼 저도 밀정이네. 저도 뉴라이트고. 또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당신 뉴라이트 아니에요 하면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밀정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중앙연구원 원장인가 이사장에 낙성대 연구소 이사장이 취임한 거를 놓고 또 시비를 겁니다. 여기에는 동국대학 교수를 한 김낙연 교수가 갔죠. 이분은 대한민국의 식민 시절 때 일본에 병합돼 있을 때 근대화가 됐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뉴라이트로 몰고 친일파로 모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와 같이 갑니까? 아들 친구란 이유로? 이건 아니죠. 지금 이철호 연대 교수의 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 차관급짜리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실력으로 갔을 수 있고 시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꼭 책임질 거냐? 이건 별도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종찬 씨 며느리가 청장이 된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켜준 겁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종찬 씨는요, 8월 7일인가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인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절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용산에 밀정과 같은 밀정 그림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윤석열이 그렇다는 얘기죠. 뉴라이트라는 것이 현대판 밀정입니다. 저희는 독립운동 선상에서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 이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할아버지가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힌 이유가 뭐냐? 이건 밀정에 의한 공작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을 밀정으로 몬 사람이 어떻게 광복회장에 있습니까? 뭐 광복절 행사 참여 안 하는 건 좋지만 둘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든지 광복회장이 물러나야 됩니다. 뭐 그 후에 명예훼손 다투는 건 다음 문제고요. 김용만 의원이라고 비례대표로 민주당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용산이 총독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총독부가 대통령실이 총독부니까 총독부의 대장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조선 총독이란 얘기네. 김용만 씨는 야당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만 씨하고 이종찬 씨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남남이죠. 근데 김용만 씨의 아버지가 제가 앞선 방송에서 했는데 김양 씨입니다. 김양 씨의 형이 김진 씨. 이 김진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열심히 밀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종찬 씨가 용산에 밀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진 씨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주공 감사하고 사장을 하면서 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았죠. 김양 씨는 이분도 이제 민주당 정권 때 한자리를 했었죠. 김양 씨는 제17대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참여정부에서 상하이 총영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또 이 양반을 씁니다. 김구 선생의 손자라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해군에서 쓰는 해군 함정에서 주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 헬기가 링스인데 링스 후속기로 와일드캐치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 그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입니다. 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됩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터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자방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개발, 자원 개발, 방위산업 여기 비리가 있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사자방 중에 방위산업 비리의 한 주역이 김양 씨입니다. 대법원에서 4년형이 나오고 추징금 13억 8,200만 원, 14억 가까이 나왔네요. 이 김양 씨도 민주당 계열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지금 용산은 총독부다라고 얘기한 민주당 비례국회의원 김용만입니다. 이종찬 씨는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육사를 갔죠. 그리고 대위 때인가 소령 때인가 아마 대위 때 겁니다. 가면서 진급했겠지. 중앙정보부에 참여하면서 중정 쪽에서 쭉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이제 나와가지고 상당히 민정당 창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장하고 뭐 어쩌고 그쪽도 가까워졌죠. 근데 참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강해요. 한동훈 씨가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 대통령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확실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어정쩡하던 시기에 자기 친구의 아버지인 이종찬 씨를 광복회장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을 밀정이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권이 찬양을 했죠. 이승만은 독재자지만 김구는 대단하다. 근데 김구는 사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해준 사람이고 참 국제정치 감각이 없던 사람이죠. 저도 옛날에 백범일지를 보고 참 백범에 대해서는 한없는 존경을 했는데 그 후에 몇 번 취재를 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안두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김구가 또 다른 면이구나. DJ 같은 사람이기도 하구나. 그 사람 밑에 숱한 빨갱이들이 와 있었구나. 그걸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인 김신 씨는 박정희 정부 때 아마 장관을 했을 겁니다. 조금 자신이 없네요. 근데 김신 씨의 아들은 다 민주당 노무현 때, 뭐 김대중 때 한자리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김양 씨는 이명박 때도 한자리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부정부패 두 아들 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김용만 씨는 지금 민주당 비례의원이 돼서
용산을 총독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김구 손자 증손자가 저렇다고 해서 김구도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종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종찬 선생이 제 어린 시절 제가 기자였을 때 그 임정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고 한 건 저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는 이종찬 씨를 하늘같이 볼 때니까. 지금 와서 쭉 보니까 야, 아무리 자기 아들의 친구지만 대통령을 저럴 수가 있어? 그래,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카레 먹고 한일관계 복원했다고 저렇게 몰아? 국제정치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이종찬과 윤석열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 제정하지 않는다 하고 이종찬 비위 맞추기로 가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장호진 안보실장 어정쩡하게 유지하다가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했듯이 바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할수록 더 저런 좌파들이 설치게 되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가 꼽는 거는요. 2023년 11월 1일이죠. 그때 이종찬 광복회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초청을 받아서 비공식으로 화기애애한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공식이니까 뭘 주고받았는지는 자세히 나온 건 없지만은 광복회가 설명한 것만 봐도 중국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고 한중 간의 문화교류, 인적교류 강화하는 데 노력하자 등등이었습니다. 자, 싱하이밍이 누굽니까? 지금 조선 말에 조선에 와서 아주 그냥 총독처럼 고정을 잡았다 놨다 하는 게 누구예요? 원세계죠. 원세계 역할을 하려고 덤벼들었던 자가 싱하이밍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갖고 또 희희낙낙했던 게 싱하이밍 아닙니까? 그때 많은 애국자들이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행태를 한 게 이종찬 광복회장이었습니다. 이종찬 씨는 혹시 중국의 밀정이 아닐까요?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상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우리를 고조선부터 기자조선 때부터 위만조선부터 따지면 거의 2000년 이상 지배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게 이종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종찬 씨 싱하이밍 맞고 희희낙낙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자리를 당신이 대통령을 밀정이라 그랬으니 당신도 자리를 걸어라. 저희 주장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